지금부터는 수급으로 시장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과연 오늘 시장의 투심은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시장이 선택한 주식, 시선조 시간인데요. 외국인과 기관, 이 메이저 수급 주체는 과연 시장 안에서 어떤 섹터와 종목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레몬 리서치의 이상엽 이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하락 속에서 외국인 기관 할 것 없이 현물 시장에서 매도를 하고 있고 좀 오전장에서부터 눈에 띄었던 건 이사님,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 안에서 좀 대량 매도를 보이더라고요. 오전장에 비해서 지금 오후장 들어서 그 매도 규모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의미하는 바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네, 주말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이렇게 불안함을 좀 이렇게 가지셨을 것 같은데 역시나 이제 미국 증시의 하락 그리고 또 중동 리스크가 부각된 게 좀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컸었다라고 그렇게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을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오전에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거의 9천억 원 넘게 굉장히 크게 이제 증가하다가 그래도 그동안 1조까지는 아니고 그래서 이제 지금 많이 또 줄어들면서 좀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도 나오고 있는데 좀 기술적으로는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양시장에서 저렇게 일봉이든 주봉이든 주요 이평선 부근에서 저가 매수가 유입된 모습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오늘 중동 리스크가 전혀 없어졌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오늘 장중 저점을 그래도 좀 변동성이 커질 때 지키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게 좀 중요하겠다라는 거를 오늘 좀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쟁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서 오늘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세가 오전장에서 상당히 강했는데 그 물량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점, 장 마감까지 좀 어떻게 더 진행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수급 쪽으로 시장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은 어떤 특정 업종을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먼저 외국인을 보면요. 자동차와 화학 그리고 금융, 보험을 매수하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기관 쪽에서는 좀 특별하게 철강과 금속 업종을 강하게 매수하는 움직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해운과 음식료 그리고 전기가스 업종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금융이나 보험 이쪽 종목들이 주가 흐름이 좋은 건 아닌데 외국인들이 좀 많이 담고 있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업종이 최근에 이제 1월 말부터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돼서 외국인의 수급이 굉장히 좀 많이 들어왔던 섹터죠. 최근에 좀 기대감이 좀 약해졌었던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좀 과대 낙폭을 이렇게 부인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과대 낙폭도 있었던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부분을 좀 이렇게 그 부분에서 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또 이복현 금감원장이 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삼성이나 LG 등 대한상위 회원사 CEO를 대상으로 해서 또 밸류업 프로그램 강연 일정이 오늘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그동안에는 좀 기대감만 줄어들었지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된 얘기조차 최근엔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 또 강연 프로그램도 있다 보니 그래 좀 많이 빠졌고 또 이게 너무 많이 빠졌고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타이밍에서 이와 같은 또 밸류 프로그램 또 이제 소식을 또 이제 접해볼 수 있으니까 좀 지금 말씀드린 부분으로 인해서 외국인이 산 게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겠고 이게 좀 추세적으로 이어지는지는 내일부터도 좀 확인이 필요하겠죠. 그럼 저는 여기에서 이사님 이제 궁금한 점이 생기는데 저 PBR 이제 밸류업 정책과 관련해서 그나마 배당이라든지 주주 환원 정책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은행이라든지 보험 이쪽에 좀 잉여 현금이 많은 이쪽이 그나마 괜찮아 보인다 이런 얘기를 제가 최근에 들었는데 어때요? 지금 금융 관련된 종목들을 외국인 따라 사기에는 딱히 매력은 없는 구간일까요? 단기적인 낙폭과대는 맞는데 최근에 좀 기대감이 좀 많이 좀 감소를 했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배당이나 더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은 이미 시장에서 많은 부분 다 이렇게 녹여져 있다, 다 알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특별히 오늘 크게 부각받아서 배당을 그것 때문에 사기에는 조금 더 좀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융업종 오늘 외국인들은 왜 매수를 하고 있는지 저희가 섹터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럼 외국인과 기관 오늘장에서 어떤 특정 종목들을 사고 있는지 종목으로 한번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으로 나눠보기는 했지만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나란히 또 사고 있는 게 자동차 업종이에요. 외국인은 현대차에 집중을 하고 있고 기관은 기아 쪽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삼성물산을 오늘 또
또 매수하는 움직임인데 추가적인 주주 환원에 대한 고민이 있다라고 삼성물산과 관련해서 오늘 증권가에서 분석을 했습니다. 주가 회복 기대가 좀 가능한 시점이에요? 삼성물산은 어때요? 워낙 또 무겁고 잘 안 움직여서. 네, 무겁고 잘 안 움직이는 종목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올해 좀 많이 상승했었죠. 네네. 시가총액이 굉장히 큰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네. 그래서 뭐 밸류 프로그램 영향이 컸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러니까 외국인이 올해 들어서 코스피에서 1조 원 이상 매수한 종목이 정확히 5개 있습니다. 삼성전자, 본주, 우선주, SK 하이닉스, 현대차.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성물산이에요. 그래서 외국인이 올해 들어 정말 많이 한 탑5 안에 들어갈 정도로 외국인이 러브콜을 보냈던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뭐 좀 빠져도 계속해서 관심을 개인 투자자분들도 가지지 않을까. 외국인은 워낙 많이 담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중요한 것 같고. 네. 그리고 일단 이렇게 실적을 살펴보면은 이제 2021년에 영업이익이 이제 1조 원을 돌파했었거든요. 근데 올해 영업이익이 드디어 이제 3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러면은 3년 만에 영업이익이 드디어 이제 3배가 되는 그런 한 해가 올해다. 그래서 뭐 건설주 비중이 있긴 한데 건설보다는 오히려 이제 매출 비중을 살펴보면은 이제 상사, 에너지나 뭐 산업 소재나 그쪽 비중이 훨씬 커요. 그리고 그밖에 뭐 패션, 이렇게 급식, 식자재 유통, 뭐 바이오 등 배출 비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실적이 그래도 꾸준히 좋았구나. 그래서 좀 펀더멘탈 관점에서 보시고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외국인 수까지 좀 체크를 하신다고 하면 뭐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는 뭐 무리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기존에 들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쭉 홀딩하는 게 유효한 전략이고. 네네, 그럼요. 네. 근데 최근 또 많이 빠진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신규 매수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뭐 매수를 한번 좀 고민해봐도 괜찮아요. 네네, 펀더멘탈 플러스 또 밸류어 프로그램이 전혀 이제 뭐 아예 끝났다라고 보기보다는 이렇게 뭐 속도, 뭐 감속 정도로 본다고 하면 뭐 조정 시에 뭐 분할 매수 관점에서 좀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건설 쪽 불황이 지속이 돼서 좀 삼성물산을 꺼려 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것 같은데 일단 다른 사업부가 워낙 괜찮기 때문에 실적 플러스 밸류업과 관련된 모멘텀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기관 쪽에서는 기아를 아주 열심히 사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 주가 흐름만 놓고 봤을 때는 현대차보다 기아가 항상 좀 더 세다라는 느낌을 받거든요. 네네. 네. 항상은 아니고 가끔 보면 이렇게 자동차 종목이 많이 상승할 때 보면은 오늘도 기아가 좀 더 많이 상승했네 이런 느낌을 좀 이렇게 많이 받을 수가 있는데 그 최근에 이제 이번 달에 좀 지수도 조정 나오고 좀 시장도 좀 출렁거렸지만 그 하락 대비해서 이렇게 상승폭을 비교해 보면 지난주 금요일까지 기아가 현대차보다 반등폭이 한 2, 3%, 한 3, 4% 좀 미미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상승률로만 계산을 하면은 이제 거의 똑같아졌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까지는 상대적으로 좀 반등이 같이 강했는데 좀 반등폭이 좀 미미했었다는 면에서 오늘 좀 더 강하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겠고, 그리고 이제 전기차 쪽에 이제 글로벌 수요가 뭐 약하기 때문에 그 사이로 이제 또 하이브리드 카가 지금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고 지난 1분기에 미국에서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45%가 증가했고요. 그리고 현대차랑 비교해 보면은 기아가 이번 1분기에 국내에서만 하이브리드 카가 한 5만 대 넘게 팔렸는데 비중도 30% 넘었고요. 근데 현대차는 3만 대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수요가 많은 하이브리드 카에서 현대차보다 기아가 많이 팔리고 있구나. 이 부분도 계속해서 시장에서는 관심을 가질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도 오늘 좀 반영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있는 그 특정 종목을 보시면요. 기관은 기아를 담고 있고 외국인들은 현대차를 담고 있단 말이에요. 업종을 대표하는 종목들을 이 두 수급 메이저 주체가 각각 다르게 담고 선호하는 이유는 있나요, 이사님? 네, 오늘만 놓고 보면은 그런 생각할 수 있는데 참 수급만 놓고 보면은 정확히 엇갈립니다. 뭐냐면은 아까 이제 올해 들어서 아까 삼성물산 말씀드릴 때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순매수 1조 원 넘는 기업이 총 5개가 있었다. 삼성물산이 5위였고 근데 그 안에 현대차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그 올해 외국인 순매수 2위였거든요. 삼성전자 다음에. 그래서 현대차를 오늘 외국인이 많이 사는 것도 그동안 올해 들어서 꾸준히 매수해오고 있는 것이
오늘도 이어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기아는 2월부터 기관이 좀 이익 실현하는 게 정말 눈에 띄게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2월부터만 놓고 보면은 코스피에서 기관 순매도 5위 안에 들어갈 정도로 기관은 뭐 어제도 아니고 3월부터 2월부터 꾸준히 매도를 해오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오늘도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또 1분기 실적만 놓고 보면은 현대차의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것보다 기아의 영업이익이 좀 덜 증가하거나 오히려 전년 동기 대비랑 비교해 보면은 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 좀 실적에 뭔가 기관은 조금 더 좀 포커싱을 맞춰서 좀 급등했을 때 2월부터 좀 매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와 기아 두 종목 중에 더 선호하는 종목은 있으세요, 이사님은? 그래서 이제 4월만 놓고 보면은 이제 반등폭 똑같습니다. 네, 똑같은데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요가 정말 많은 쪽이 하이브리드 카거든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카에 좀 초점을 네. 맞춘다고 하면 뭐 기아, 현대차보다는 기아 관심이 필요하고 정말 기관의 매도가 정말 크게 이어졌기 때문에 기관의 매도가 좀 순매수로 좀 돌아주는 추세적인 매수만 좀 들어온다고 하면은 좀 더 뭐 탄력적인 모습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기관 수급이 중요하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은 종목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저희가 오늘 해야 할 것들이 많아가지고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오늘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하는 종목들 저희가 다 보지는 못했는데 이 가운데 이사님은 이제 유독 눈길이 가는 종목 어떤 종목으로 좀 꼽으시겠어요? 네, 오늘 짧은 시간 안에 질문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궁금한 게 너무 많았네요. 네, 그래서 질문 한두 개가 뭐 예상한 부분입니다. 네. 근데 그 최근에 AI 수요도 그렇고 그쪽으로 이제 전선, 전기 쪽, 뭐 전력기기 쪽 굉장히 강했잖아요. 그래서 HD 현대일렉트릭 대장주가 좀 흔들리는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실적 펀더멘탈 수급과 관련해서 볼 만한 종목은 여전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전제를 깔고 말씀드리면 네, 지주사 LS 를 좀 이제 관심 가져보는 거 어떨지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좀 구리 가격이 뭐 1년 내 뭐 최고치다. 그래서 뭐 상승할 수 있는 배경 정말 많습니다. 뭐 광산도 뭐 폐광되고도 있고 공급 차질도 있고 또 AI 쪽 또 경기 회복과 함께 그쪽으로 이제 수요가 이제 많다 보니까 이제 구리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LS가 갖고 있는 계열사 쪽에서 구리 가격 상승과 굉장히 밀접한 계열사들이 많다. 그래서 LS 전선을 LS가 92.3% 조금 늘었더라고요. 92.3% 보유하고 있고요. 근데 LS 전선이 또 국내 전선 업체 중에서도 해외 매출 비중에 가장 높은 전선 업체라는 거. 그러니까 참 알짜 회사라는 거죠. 그래서 LS 전선 갖고 있는 것도 그리고 LS M&M도 100% 지분을 갖고 있는데 이 구리 가격 굉장히 밀접합니다. 그래서 그 러우 전쟁 발발하고 2022년에 무려 영업이익이 구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5천억을 돌파했었거든요. 그러면은 이번에도 좀 기대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 2년 후에 좀 상장될 것으로 전망됐는데 좀 뭔가 좀 받쳐지면 좀 내년 정도에 좀 상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실적이 좋으면은 시간이 갈수록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뭐 AI 수요 뭐 증가하는 거 뭐 전력만 노후 개선 뭐 신재생 에너지 그게 모두 관련된 부분이고 그리고 상장된 LS 일렉트릭도 지금 LS가 47.5%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실적만 말씀드리면 내년 영업이익 1조 원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지금 시총이 지금 4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5조 정도까지만 그래도 한 5배 정도 본다고 하면은 현재에서 한 20%는 뭐래도 뭐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하에 뭐 매도가는 한 15만 원 뭐 전고점까지는 좀 봐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매도 가격 15만 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LS를 꼽아주셨는데요. 미국과 영국이 러시아산 이제 알루미늄과 뭐 구리, 니켈 이제 제재 조치에 들어가게 되면서 오늘 비철금속 그리고 원자재 이쪽으로 또 수급 흐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쪽으로 신사업이나 자회사가 있는 종목들의 흐름이 좀 강한 모습이었는데 그 안에 LS가 들어갔고요. 오늘 이사님은 15만 원을 목표 주가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시장이 선택한 시선주 오늘은 레몬리서치의 이상엽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